요즘 혹시 주변에서 몸짱 대신 골밀도 얘기를 하는 친구 없으신가요? 아니면 비치바디 만들기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려고 운동한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지금 피트니스 세계에 아직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장수 피트니스 열풍인데요. 오늘 이 새로운 바람이 정말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인지 아니면 그냥 교묘하게 포장만 바꾼 새로운 상술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목표들이죠. 몸짱, 몸매 다듬기. 그런데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오른쪽으로 확 넘어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수명이나 뼈의 단단함 같은 골밀도 같은 것들로요. 마치 피트니스에서 쓰는 언어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대체 무엇이 이런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좋은 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실 장수 피트니스라는 이 새로운 포장지 안에는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고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탄탄하게 증명된 진짜 배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건강한 식단, 충분한 잠 어떠세요? 사실 이거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니죠. 오히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잔소리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당연한 것들이 수십 년의 연구가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 말하는 건요, 진짜 놀랍도록 한결같아요. 튼튼한 근육과 건강한 심장.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더 오래 그리고 더 활기차게 살게 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거죠. 장수 피트니스는 바로 이 과학적 진실에 아주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문가의 말이 진짜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과거의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마른 몸을 강요받고 근력 운동은 왠지 피해야 할 것 같았던 여성분들에게는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해요. 단순히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내 몸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로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흐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장수라는 아주 매력적인 말이 어떻게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지 그 상업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걸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바로 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구호 뒤에서 진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웰니스 산업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거울 앞에 선 우리에게 몸매에 대한 불안감을 팔았다면 이제는 달력을 보는 우리에게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팔고 있는 거예요. 세포 건강이니 생물학적 나이니 하면서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세련된 말들로 포장해서 말이죠. 이런 제품들, 광고에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복잡한 데이터랑 그럴듯한 과학 용어 뒤에 숨어서 사실은 옛날에 유행하던 상품에 장수라는 이름표만 딱 바꿔 붙여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문가의 말이 정답인 셈이죠. 우리가 진짜 건강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요, 화려한 광고나 무슨 마법 같은 알약에서 눈을 돌려야 해요. 땀 흘려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푹 자는 것. 지름길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유일하게 검증된 길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장수 피트니스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오해들,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깨뜨려 볼게요. 아마 듣다 보면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오해, 바로 바이오 해킹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의 환상입니다. 내 몸을 무슨 컴퓨터 다루듯이 찬물 샤워 같은 특별한 입력값이나 특정 영양제라는 치트키를 쓰면 수명이라는 결과값을 확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인 거죠. 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현실은 이 슬라이드처럼 아주 명확합니다. 수많은 보충제와 기기들이 나왔다가 사라져도 끝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건 결국 운동, 영양, 수면 이 세 가지 기본 기둥뿐입니다. 특별한 마법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우리 손목 위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워치가 보여주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수면 점수, 심박 변이도 이걸 내가 다 측정하고 분석하면 더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 바로 데이터에 대한 맹신입니다. 근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어젯밤 수면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불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끊임없는 확인과 수치에 대한 집착이 스트레스를 만들고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데이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아마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의 노력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냉정한 통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빡세게 운동하는지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즉 우편 번호가 내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깨끗한 공기, 안전한 동네, 신선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좋은 의료 서비스 같은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의지를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장수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수라는 건 결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비난만 할 수도 없고 또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이제 과학과 상술 사이에서 똑똑하게 중심을 잡는 법, 그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장점, 물론 명확하죠.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기능에 집중하게 만들고 과학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삶에 의미 있는 목표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정말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노화를 불안으로 만들고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고 결국에는 과거의 외모 지상주의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재포장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장수 피트니스의 핵심 철학, 즉 더 길고 활기찬 삶을 위해 내 몸의 기능을 단련한다는 그 위대한 아이디어는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고드는 불안감, 그리고 이걸 사야만 건강해져 라고 속삭이는 불필요한 소비주의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핵심은 딱 붙잡고 불안감을 파는 껍데기는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건강 수명을 늘렸는데 그 늘어난 시간을 매일같이 데이터 확인하고 노화를 걱정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강한 삶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장수의 의미는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